여보, 제발 집으로 돌아가요. 여보라니요? 어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미정아, 이제 늦었어. 한미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방 안엔 향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초가 타들어가며 촛농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탁자 앞에는 남편 정우성과 무속인 차은주가 서 있었다. 정우성은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은주는 손목에 구슬을 굴리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성 씨, 제발 제정신이에요? 우리 지훈이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당신 없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닿았다. 정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멍해 있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신이 얼마나 추한 여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무릎까지 꿇고 애걸복걸이라니 꼴불견이네요. 그녀는 비녀를 고쳐 꽂으며 조롱하듯 덧붙였다. 남편이 당신 떠난 게 이해돼요. 나라도 이런 여잔 질릴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맺힌 눈물이 흔들리며 떨어졌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예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기라니요. 법적으로는 다 제 명의예요. 이제 회장님은 제 사람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남편 쪽으로 다가가 손을 얹었다. 정우성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우성 씨, 제발 그 손 치워요. 미정이 울부짖으며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미정아,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젠 늦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꺼버렸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들었죠?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이건 운명의 인연이에요. 당신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풀리며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우성 씨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트로트. 그 속에서 한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아, 밥 다 됐다. 공부는 좀 그만하고 내려오라니까. 조금만요, 엄마. 단어 외우는 중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정우성이 들어왔다. 정장은 깔끔했고 손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너희 생각나서 사왔어. 그는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미정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성은 붕어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내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하지? 지훈이 수능 준비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쓸 텐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괜찮아요. 가족이 힘이 돼야죠.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 스친 피로한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 자리. 우성은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올랐네. 역시 우리 아들답다.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미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감사했다. 이 순간이 계속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맡에서 우성은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화면에는 차은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늘 기운이 안 좋으시네요. 내일 잠깐 들르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게 뭐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결국 휴대폰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며칠 뒤 우성의 퇴근이 늦어졌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그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회사 동료 중 누구도 그 회식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차은주의 점집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에서 향 냄새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오셨군요. 오늘은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식탁에 남은 찬밥을 보며 속삭였다. 요즘 회식이 왜 이렇게 많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우성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는 언제나 가정적인 남편이었잖아. 그녀는 그 믿음 하나로 마음을 눌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성의 외박은 점점 늘어갔다. 늦은 밤 아파트 거실에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고 형광펜 자국이 곳곳에 번져 있었다. 정지우는 펜을 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는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다봤다. 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버지의 차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훈아, 이제 자야지. 엄마 한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아빠는 또 회식이야. 응, 요즘 일이 많대. 걱정하지 마. 너 공부에 집중해. 그녀는 일부러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쪽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다음 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지훈은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우연히 아버지의 차를 보았다. 아빠 차잖아. 차는 낯선 골목길로 들어갔다. 순간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가방을 맨 채 조심스럽게 그 차를 뒤따라갔다. 골목 끝 오래된 한옥집 앞. 문 앞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무속 상담소.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가 그 무속인 여자에게 허리를 숙이며 절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버지의 어깨를 만졌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회장님. 이제 저만 믿으세요.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지훈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벽 뒤에 웅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저 여자한테?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웃음을 잃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지훈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미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공부 때문에.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정우성의 메시지였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미정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당신 회사 일 너무 많네.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냥 너무 믿지 마. 그 말 한마디가 미정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알면 우리 집 망가질 텐데. 그는 결국 눈을 감지 못한 채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장 사이로 흘러드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눈동자엔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맑은 주말 오후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다. 지훈아, 오늘은 공부 말고 엄마랑 밥 먹으러 가자. 한미정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부드럽게 웃었다.
수능 100일이잖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정지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오늘도 회의래. 우리 둘이 먹자. 미정은 그 말을 하며 살짝 눈을 피했다. 두 사람은 단골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길가엔 벚꽃잎이 흩날리고 봄 햇살이 따뜻했다. 지우는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엄마 수능 끝나면 우리 여행 가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 그들의 대화는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앞 주차장에 익숙한 검은 차가 들어왔다. 지훈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저거 아빠 차야. 미정은 잠시 얼어붙었다. 설마 오늘도 회의라더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몸을 숨겼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우성이 내렸다. 그의 곁에는 낯익은 여자가 있었다. 차은주.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익숙했고 너무 잔인했다. 엄마 가지 마요. 지훈이 엄마의 팔을 붙잡았지만 미정은 이미 문을 밀치고 나가고 있었다. 우성 씨. 그녀의 외침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정우성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저 여자랑.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은주는 태연하게 팔짱을 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소리 지르세요? 정우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미정의 다리가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지훈이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지훈아, 내가 알고 있었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엄마가 무너질까봐 말 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우성은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의미 없어. 그 말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다. 식당 안 공기가 멎었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래요. 지금은 지훈이 수능 전이에요. 그것만 끝나면 그때 얘기해요. 그녀는 힘겹게 일어서서 아들을 감쌌다. 엄마는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은주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도 아빠 닮았네. 다정해서 문제야. 그 말에 지훈의 주먹이 움찔했다. 그러나 미정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지훈아, 아니야. 지금은 참자.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똑바로 은주를 바라봤다. 당신 언젠가 똑같이 잃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은주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낡은 한옥안,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다. 천장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정우성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속인 차은주가 앉아 천천히 구슬을 굴리고 있었다. 회장님,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시죠? 그건 미련이에요. 가족에 대한 집착이 운을 막고 있어요. 정우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도 그들은 내 가족이야. 은주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라 하지만 그 가족이 회장님을 이해해 준 적 있나요? 당신의 병, 당신의 두려움을 누가 진심으로 위로했나요?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젠 제게 맡기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저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최면 같았다. 정우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근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이름, 날짜, 약속들이 뒤섞이고 사라져갔다. 의사로부터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말을 들은 이후 그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다. 혹시나 이상해지는 걸까? 그 불안한 마음을 은주는 귀신같이 알아챘다. 그건 저주예요. 하지만 제가 막아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은주는 정우성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사업 기운을 옮기는 의식이에요. 건물 하나만 제 이름으로 잠시 옮겨두면 돼요. 그렇게 해야 재앙이 끊어져요. 정우성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라 했지? 물론이죠. 다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밤 한미정은 남편의 책상 위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명예 이전 계약서.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정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당신 건물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아, 그거 잠깐 필요해서 맡겨둔 거야. 괜한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잠깐이라니 도대체 누구한테 맡긴 건데? 그만해, 미정아. 요즘 예민하잖아. 뚝 전화가 끊겼다. 미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다. 설마 그 여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뉴스처럼 들려온 말 한마디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정 회장님이 새 동거인 생겼대요. 무속인이라던데. 회사 동료의 소문이었다. 그날 밤 한옥의 마당에는 구판이 벌어졌다. 북소리, 종소리, 향 냄새. 그 속에서 은주는 붉은 천을 휘날리며 웃고 있었다. 정우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나쁜 기운이 떠났어요. 앞으로 회장님은 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정우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다. 가을비가 내렸다. 회색빛 하늘 아래 검은 우산들이 조용히 늘어서 있었다. 장례식장 안에는 낮게 깔린 향 냄새와 울음 섞인 한숨이 뒤엉켰다. 영정 속의 정우성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다. 한미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아들이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울어요. 괜찮아요. 지우나 엄마는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늘었다. 정우성의 마지막은 허무했다. 차량 전복사고, 음주운전도 아니고 자살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급발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뿐이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한복 차림에 붉은 루즈를 바른 여자. 바로 차은주였다. 저도 조문하러 왔어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녀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미정은 손에 쥔 위패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랑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분은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재산도 마음도 그리고 새 생명까지요. 은주는 배를 가볍게 쓸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아이가 제 뱃속에 있어요. 순간 장례식장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정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니에요. 법적으로 확인받으면 알겠죠. 이제 이 아이가 정 회장님의 모든 걸 이어받을 테니까.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향 하나를 올린 뒤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은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미정은 서류를 넘기며 손이 떨렸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 생전에 자필로 작성한 상속 문서입니다. 전 재산이 차은주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서명과 지문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미정의 시야가 흔들렸다. 건물, 예금, 차량, 심지어 장례 비용까지 은주 명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건물 한 채뿐이었다. 이 건물이라도 팔면 아들 학비는 낼 수 있겠죠.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주가 나타났다. 그 건물도 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증여계약서 여기 있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미정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당신 정말 악마구나. 악마요? 은주는 웃으며 손끝으로 배를 가볍게 쓸었다. 악마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아이가 회장님의 유산을 지킬 테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미정은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가 쥐어져 있었다. 당신 왜 그랬어요?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속에서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다. 은주 씨가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이제 가족은 나를 버렸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가슴 어딘가에서 꺼져 있던 분노가 다시 깨어났다. 검찰청 복도 끝 회색벽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미정은 손을 꽉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변호사와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오늘은 모든 게 밝혀질 날이었다. 무속인 차은주가 주장한 뱃속의 아이가 정우성의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DNA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담당 검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순간 미정의 입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거짓이었잖아요. 그 아이는 아빠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검사해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했는데. 그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검사는 단호했다. 2번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그분이 직접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 재산, 그 건물들 전부 내 아이 몫으로. 그녀의 말이 점점 흐려졌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정우성 씨가 남긴 서류 대부분은 인지 부적합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미정이 물었다. 사망 전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은 알츠하이머 중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 이후 작성된 계약서와 증여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분은 멀쩡했어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다고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검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사랑이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이어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이 회장의 상태를 알고도 거짓 상담과 구수로 유도하며 재산을 이전받은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고요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을 노려봤다. 당신이 뭘 알아? 그 사람 당신한테 외로웠다잖아. 나는 그 외로움을 채워줬을 뿐이야. 외로움을 이용한 거겠지.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을 파고든 게 사랑이라면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은주의 몸이 휘청였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구슬 팔찌가 흩어졌다. 그 소리가 쟁그랑 울려 퍼졌다. 검찰 직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차은주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정을 향해 외쳤다. 당신도 행복 못할 거야.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날 불렀어.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미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도 함께 피어올랐다. 이제 됐어요.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지훈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 이제는 진짜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자.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긴 어둠 끝,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방 안에 들어왔다. 햇살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작은 카페 안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한미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고3이었던 아들 정지훈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있었다. 엄마, 나 붙었어요.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문득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다. 지훈아,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하지? 왜요? 가끔은 가장 큰 불행이 나중엔 가장 큰 깨달음이 되더라. 지훈은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며칠 후 미정은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차은주 씨가 구속 중에 아이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사람,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든 걸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됐어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건물에 들렀다. 낡은 벽, 삐걱이는 문, 먼지가 쌓인 사무실. 그곳은 오래된 기억의 냄새로 가득했다. 책상 위엔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펼쳤다. 미정아, 내가 요즘 자꾸 기억이 희미해져. 그래도 너랑 지훈이는 늘 내 마음속에 있어.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부디 용서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정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꼭 안았다. 당신 바보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다이어리의 페이지를 부드럽게 넘겼다. 그 바람에 남편의 글씨가 다시 한번 스쳤다. 사랑해, 미정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그때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정리 다 했어요. 응. 이제 집에 가자. 엄마 힘들었죠? 조금은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문을 닫았다. 밖으로 나가자 석양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낡은 건물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편안해 보였다. 이제 그만 잊자.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